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임진각이 근처에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차는 집 랭글러입니다. 오프로드의 왕자, 절대자, 뭐 이런 오프로드의 킹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랭글러 JK 에디션입니다. 차가 사실 굉장한 험로 주파 능력에 비해서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뭐 제 옷 색깔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파란 하늘색과 위에는 또 하얀 구름 뭐 이런 게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아주 이쁘고 멋있는 디자인을 가졌는데요. 일단 직접 오프로드와 도심 구간을 달려보면서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 언리미티드 JK 에디션을 타고요. 지금 좀 포장이 안 돼 있는 조금 험한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 현장인데요. 조금 넓은 공사 현장인데 여기서 모델의 기동성을 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바닥은 고르지 않은 바닥인데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아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달리기도 하고 핸들도 상당히 심하게 끄고 있고 지금 뭐 차선이 있다면 차선을 마구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난폭 운전 수준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엑셀을 일으키면서 예, 엑셀을 슬슬 이렇게 밟아주면 큰 무리 없이 이 차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각형 단단한 사각형 덩어리 같군요. 뭐 찌득대거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탄탄하네요, 진짜. 확실히 모노코크 차체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느낌이. 프레임 바디죠. 네, 프레임 바디라서 그런지 완전히 좀 다르군요. 자. 아니 이게 이런 크게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네요. 아유, 이런 험로인데 역시 이런 도로 이런 길 다니라고 만든 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꿀렁거리거나 뭐 아주 지금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도로 아니면 어딜 다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도 틀어보고. 잘 버텨줍니다. 뭐 급하게 핸들을 꺾어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오프로드를 좀 벗어나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도심보다 오프로드에서 좀 더 편하다. 뭐 과장되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참 묘한 차입니다. 랭글러. 사실 이 차를 타고 안반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안반이 또 없어서 안반을 구할 수가 없네. 안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흙길은 구하는데 안반이 없습니다. 이 차 타고 있으면 안반 흙길 그런 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야외 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차 때문에 많이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캠핑도 하고. 차를 좀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 봤는데 도로에서도 크게 뭐 제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고요. 아주 오프로드 갔다 왔더니 사뿐합니다. 그 정도는 굉장히 사뿐하고 경쾌하게 움찔거리는 정도네요. 4000rpm인데 이제 떨어지는군요. 오버드라이브 들어가네요. 5단으로 100km 안팎에서는 뭐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가속이 그렇게 썩 예, 차가 2.3톤인데다가 이렇게 가속 위주의 세팅, 달리기 위주의 세팅을 한 차는 아닙니다. 뭐 기어비가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요, 세단하고. 이 차가 그렇게 뭐 빨리 달리는 차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최고의 견인력, 오프로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견인력이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 정도 견인력이면 할수 있을 것 여행용 같습니다. 트레일러도 충분히 걸고 가겠습니다.
예, 3.5리터 284마력에 35kgm니까요. 아마 뭐 이 차도 뭐 충분히 트레일러 정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운전이 어렵진 않네요. 아, 그게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일단 타점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UV, 멀리까지 잘 보이고. 예. SUV라고 해도 네. 운전하는 데는 뭐 전혀 부담이 없고 어렵지 않습니다. 카니발하고 뭐 최고가 아니, 카니발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높습니다. 높습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카니발보다도 차고가 더 높아서 카니발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 이 차는 뭐 어느 차든 다 압도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차고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돌아보기에도 이게 돌아보는데도 뒤에 뭐 시야가 탁탁 확보가 되는데요. 문짝이 넓어 그런지. 룸미러 뒤로 보이는 시야는 저 헤드레스트 때문에 꽤 많이 제한이 되는군요. 헤드레스트는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젖히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참 신기하게도 뭐랄까요, 이런 도로에서는 굉장히 원초적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사실 세단들은 이런 전자장치라든지 안전장치들 그리고 뭐 hin가장치, 조향장치가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는 뭐 그런 기본은 다 갖춰져 있을 텐데 뭔가 원초적으로 운전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손맛이 있다고 할까요? 민첩한 스티어링 휠 반응이 뭐 고급차일수록 더 이제 있을 텐데요. 그런 거하고는 뭐 조금 다르게 뭔가 이래 원초적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느낌.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재미도 또 있네요. 오프로드에서 그렇게 과격한 핸들링도 가능한데 도심 주행에서도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살랑살랑. 네. 이 차는 5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요즘 일본 한 메이커에서 10단 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8단, 9단이 대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8단이 많이 사용되죠. 세단 같은 경우에. 이 차는 5단인데요. 5단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일반 운전자들은. 제 차도 지금 5단인데요. 기름은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잘하게 이렇게 쫙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운전은 뭐 8단이나 뭐 10단 기어보다는 좀 부족할 텐데요. 오히려 그냥 모시기에는 단수 그렇게 많다고 해서 뭐 느끼지도 못하고 특별히 소비자들이,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비에서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뭐 이 차 연비 생각하고 또 타시는 분은 또 썩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차의 연비는 배기량이 3,500cc고요. 가솔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5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복합 연비가 리터에 7km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점 몇 킬로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운전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정지해 있을 때 조용하죠? 드라이브 모드에 넣어도 엔진이 조용하고 떨림이 별로 없습니다. 뉴트럴 모드에 넣으면 핸들 운전자 만져보십시오. 떨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죠? 이런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디젤차와의 차이점인데 지금 엔진이 너무 시끄럽다, 덜덜거린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가솔린 엔진이 지금 이 차는 3.5리터지만 4.2리터, 5리터 정도 가면 나름대로 그 토크도 굉장히 세집니다. 이 차도 뭐 토크가 뭐 적지 않습니다. 이 JK 모델은 이 배기량 하나입니까? JK 모델은 제가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5리터. 예. 요런 그 깜빡이 스위치, 요건 조금 더 이 차의 어떤 그 강인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전 때도 제가 딱 지기에 딱 맞는 것 같고요. 조금 타니까 금방 익숙해집니다. 스티어링 휠에 감겨 있는 그 가죽도 재질이 참 부드럽고 이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좋네요. 스포크는 T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양한 기능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느낌은 조금 딱딱합니다. 좀 이렇게 아주 누를 때 좀 들어가는 그 힘을 좀 깊이가, 써야 돼. 네, 느낌? 깊이가 조금 그냥 그대로 딱 이렇게 작동이 되는, 들어가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누를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기능이 작동을 하는 뭐 그런 세팅입니다. 근데
썩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라이트 켜는 어떤 다 기능 스위치, 그리고 이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스위치,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와이퍼 요즘 좋은 그 고무 와이퍼들이 많은데 이 차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닦아보면 닦이는 면이 또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예, 우리 벤츠 와이프가 촥촥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유리창에 윈드 실 때 뭐 80% 90%를 갖다가 닦아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차도 아주 작은 와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에 거의 대부분이 닦이는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아주 앙증맞습니다. 잘 갑니다. 아주 그 워셔의 분사는 상당히 강하고 기분 좋게 나오네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5,300만 원대인데 이 차가 5,300만 원대는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국산 차 이렇게 지포 렉스턴 스포츠 같은 거는 뭐 이보다 훨씬 더 싸고 하지만 SUV의 어떤 상징 같은 차를 5,300만 원에, 그것도 이제 5인승 모델을 사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딜이 아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를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잘하게 살지 말자. 허연지기? 세밀한 거, 세심한 거, 디테일? 이런 거, 디테일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아니, 가짜입니다. 가짜군요. 그냥 뭔가 메인스트림이다. 나는 오프로드에서의 메인스트림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라는 건 뭡니까? 자연이고, 자연이라는 거는 인공적이지 않고, 그죠? 그냥 호방하고 자유롭고, 절제할 필요가 많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냥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니까 사실 어디론지 진짜 자꾸 야외로 자꾸 가고 싶고요. 좀 희한합니다. 그런 차에 따라 또 이 사람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군요. 그리고 이 능력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시는 분들도 자꾸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야외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아이들이 있죠.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을 사실 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까 운전도 해보고 지금 동승자석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요. 시트는 참 좀 푹신푹신합니다. 꿀렁꿀렁. 굉장히 단단한 시트가 있는 반면에 보통 미국 감성이죠. 미국 감성이죠. 푹신하고 꿀렁대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좀 편안합니다. 푹 들어가는 게 집의 소파 같습니다. 딱딱한 어떤 독일 쪽, 유럽 쪽 자동차 시트하고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다르고요. 푹신하고 차분하고 안락합니다. 동승석에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데 도심에서 특별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네요. 불편하지 않고 제가 너무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오프로드 전용이라고 도심 도로에서는 좀 너무 털털거리지 않을까. 또 운전석하고 또 조수석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뒤에하고. 근데 조수석에 앉아도 그냥 자고 갈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좀 졸리는데 금방 잠이 들 것 같습니다. 큰 그 위화감 전혀 없고요. 조금 튀기는 튀는 것 같습니다. 비상 깜빡이 스위치가 밑에 있네요, 그죠? 그거는 한 요 정도에 위치에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비상 탁 누르기 쉽게, 그죠? 찾으려니까. 비상 스위치를 찾으려니 시선이 아래로 들어가네요. 네네네. 정면을 보다가 아래로 정면을 보면 보고 바로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예측하고 되는데. 눌러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가속 방지턱을 좀 넣어봤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네요. 이 정도는 차체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차체가 좀 높으면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대신 이렇게. 서스펜션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탁탁 튀는 느낌은 날 겁니다. 예. 그래도 뭐 그렇게 차가 꿈찔꿈찔하고 그런 느낌은 없네요. 맞습니다. 예. 오프로드 다니는 차인데 이런 과속 방지 턱줌이야. 사실 별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속 방지턱에서 주춤한다면 오프로드 못 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도로의 어떤 그 자잘한 그런 그 컨디션들 이런 그 상황들이 이 운전대를 통해서 쫙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예. 이 차가 프레임 차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마 승차감을 위해서라면 뭐 서스펜션 세팅도 그에 맞게 뭐 특화돼서 쫙 돼 있을 텐데 이 차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뭔가 좀 오프로드 향으로 오프로드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만큼 그런 어떤 세단과 같은 승차감을 아예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불편하진 않습니다. 뭐 약간 경사인데 뭐 제법 가속도 제법 잘 되죠. 괜찮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이게 알부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사륜구동. 네. 사륜구동 차가 이 정도 가속과 이런 뭐 부드러움 정도면 충분히 언로드에서도 예. 뭐 맛을 느끼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운전대를 뭐 좀 많이 흔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핸들링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카나 고성능차처럼 즉각적으로 스티어링 휠에 어떤 그 차의 머리가 반응하면서 바로바로 돌고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순간중간 쑥쑥 이렇게 잘 또 머리가 돌아줍니다. 맞습니다. 이게 적응하면 됩니다. 예. 예. 이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네. 뭐 사륜구동차를 타면 당연히 어색하죠. 네네네. 그렇지만 뭐 네. 적응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재를 갖다가 쭉 살펴보는데요. 굉장히 내장재가 좀 잘 이렇게 성형 상태들이 꽤 좋아졌어요.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승용차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꽤 많이 좋아졌고요. 뭐 예. 갖춰진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 룸미러 옆에 플라스틱 뭐 성형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약간 과거의 미국적인 그런 냄새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뭐 스티어링 휠 칼럼을 둘러싸는 이 플라스틱 카바의 어떤 성형 상태라든지 이런 그 유리의 어떤 그 고무 패킹의 성형 상태 등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졸업식 자동차 만들 때 칼로 좀 다듬잖아요. 그런 거 좀 다듬을 필요성들이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손잡이 이런 것도 달 수 있고 아기자기하게 차를 참 뭐랄까 꾸미는 그런 맛도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우리 보통 도시명 SUV들 보면 사이드 미러가 좀 일반 세단보다는 좀 크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는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훤합니다. 네, 훤합니다. 막 뒤쪽이 그냥 이거 못 봤다고 핑계를 못 대겠는데요. 네, 제가 뭐 이 사각이 거의 뭐 없고요. 그리고 거의 집에서 거울로 써도 될 정도로 그걸로 써도 충분합니다. 떼서 뭐 뗄 수 있다면 들고 가서 아침에 화장하고 쓰고 뭐 이래도 될 정도로. 사무실 책상 옆에다 놓으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네. 행동하는지 다 아시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감시용 직원 그 근무 감시용 카메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직할 것 같습니다. 탐납니다. 예, 박 팀장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밖에서 볼 때 우리 지프의 이 그 윈드실드는 사실은 거의 뭐 직각으로 그렇죠. 예, 서 있고 해서 대부분의 SUV들이 요즘 뭐 그렇습니다만 특히 과거에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같은 차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앞이 좁고 해서 뭐 시야가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저는 못 느꼈습니다. 왼쪽이 훨씬 크고요. 측면 윈도우, 좌측 윈도우, 우측 윈도우와 그다음에 앞에 윈도 실드가 있어서 세단보다 훨씬 저는 시야가 확보되네요. 대신 높지 않습니다. 높아서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파노라믹 뭐 이런 그런 뭐 글래스처럼 이 A 필라라 그러죠. A 필라도 그렇게 뭐 두껍게 예. 느껴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시야는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시야는 아주 좋고. 앞차와 극앞차까지 네, 다 보이는군요. 네. 오히려 초보자가 그러네요. 더 타기 쉬울 겁니다. 아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보다 높은 위치에서 네. 시야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초보자들은- 예, 그러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팀장 말씀하신 대로, 이 차고가 높다 보니까 앞차의 어떤 그 움직임까지도 다 보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앞에서 볼수 있네요. 급정거를 했을 때 네. 시야가 트여 있기 때문에 일반 앉아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제동하기가 네. 쉽습니다. 그렇네요. 계기판도 진짜 심플합니다. 저는 이런 계기판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실린더 내가 4개입니다. 4개 실린더가 있는데 중간에 2개, 왼쪽은 속도계, 오른쪽은 이제 그 RPM 게이지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속도계는 뭐 200 있습니다. km까지밖에 안 돼 있군요. 네. 요즘 차와는 좀 달리. 그리고 120마일, 시속 120마일까지 낼 수 있고 200km까지 낼 수 있고 그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제일 위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는 모니터가 있고 라디오도 이렇게 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풍구죠. 송풍구가 있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다 막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아주 방향은 자유자재로 360도로 풍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뭐냐 하면요. 사실 이거 좀 신기한데요. 신기한 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윈도우 개폐 스위치입니다. 그게 거기 있는 네. 그래서 엄마 저도 이게 처음에 찾는다고 좀 그랬는데 네. 내려갈 때는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네,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 좀 자동으로 해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뭐 흔히 뭐 미국 차들이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 차라기보다는 이런 다이얼식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이제 풍량을 조정할 수 있고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뭐 오토도 있군요. 오토 하면 아마 이제 상황에 맞게 겨울에는 이렇게 발 밑에서, 뭐 여름에는 에어컨 쪽은 뭐 머리 쪽에서, 아니면 이게 비 오거나 할 때는 이쪽으로 아마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가까워지니까 우린 여기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그 스위치입니다. 왼쪽으로 하면 왼쪽 네,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조절을 하면 좌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60도 조절이 됩니다. 요건 아시는 뭐 시가 라이트고요. 시각제. 예, 시가적입니다. 요건 뭐 엉덩이를 데피는 기능인데요. 냉방 시트, 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시트는 없군요. 그러네요. 그 밑에 이제 도로 사정에 따라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4바퀴, 2바퀴, 뭐 그다음에 4바퀴 중에서도 조금 더 출력이 더 견인력이 필요할 때, 아니면 덜 할 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레버가 있습니다. 2H, 4H 뉴트럴 포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는 2H로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후륜 뒷바퀴를 돌려서 이건 뒷바퀴입니까? 투 이건 뒷바퀴 굴림입니다. 뒷바퀴 굴림이고요. 보통은 전륜에 엮어서 많이 하는. 이 차는 그 립지프가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전륜 구동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있었을 텐지만은 상용화되기 전이었고, 이 차가 이제 윌리스 집이라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도 사용되고 뭐 한국전에도 뭐 사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윌리스 집이 이제 배경이 된 건데요. 그때는 이제 사륜이죠. 사륜인데 뒷바퀴 구동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아주 험로해서 네. 뭐 위험한 구간을 빠져나갈 때는 포엘, 네. 되겠네요. 그러면 뭐 견인력, 구동력이 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모사의 그 소형 SUV는 사륜 구동인데 전륜 기반의 사륜 구동. 그 다음에 이 차는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 뭐 이런 이렇게 나눕니다. 레바가 있는 경우는 네.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차들이 많고요. 네, 대부분 오토 휠 드라이브입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사륜 네. 운영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럴까, 매니악한 거죠. 네. 오프로드 나는 이렇게 해야 우리는 확실하게 오프로드에서 뭐 산은 힘을 이 산을 전달하겠다. 곧 넘어가야겠다 이 차로. 네. 그래서 우리 개나리 버침을 네. 메고 그냥 올라가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이 차를 꼭 갖고 산을 넘어가야겠다. 그러신 맞습니다. 분들은 이거 꼭 쓰시겠네요. 그리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죠. 땡기는데 한번 땡겨 보시랍니까?
소리 엄청나죠? 옛날에 우리가 땡기는 맛 예, 납니다. 땡기는 맛이 예. 납니다. 예전에 요즘은 다 풋 브레이크로 돼 있고 손가락만 살짝 하면 되는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국산차 중에서도 지금 뭐 준중형 세단에도 이런 그 형태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드리프트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사이드 그렇죠. 브레이크 활용을 많이 하죠.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없어져서 네. 오히려 그거 안타깝다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언덕길 네. 같은 데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상태에서 네, 네. 출발하면서 살짝 놓으면 네, 그렇죠. 뒤로 밀리지 않고 네, 가는 옛날에 경우 그런 거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차 타고 가다가 또 이런저런 그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확 이거 한번 쫙 당겨주면 스트레스 쫙 풀리는데 그런 게 본인만 없어서. 풀리지 뒤에 차는 뭐 거의 스트레스 거의 최고 예. 게이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집 랭글러 JK 에디션입니다. 언리미티드 모델이라고 해서 문짝 4개의 어떤 모델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 설명할 거 있습니까? 그냥 지프입니다. 지프 아시죠? 우리 2차 대전 때부터 전장을 누볐던 윌리스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지프라는 로고 밑에 이걸 세븐 슬롯이라고 그러는군요. 슬롯은 이렇게 이제 뭐 구멍 같은 거죠. 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븐 슬롯에 라지에이터 그릴이 있고요. 또 상징인 지프의 상징인 원형 헤드램프. 한때 이 헤드램프가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다시 원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래에 안개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합니다. 와이드 팬드가 있고요. 여기 차보다도 사실은 이게 지금 아마 FRP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바퀴가 훨씬 툭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 팬들을 떼면 아주 와이드하게 튀어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 그 전통의 이거 이 후드를 갖다 고정하는 개폐 장치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요거 많이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후드가 좀 장식이 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드를 좀 열어볼 텐데요. 이 에어벤트도 아마 뚫려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장식이 되어 있는데 크게 기능적으로는 뭐 큰 효용이나 이런 그 성능 향상을 노린 것 같지는 않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밋밋한 그런 후드도 뭐 이쁘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일레이티드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지프 자기들이 고유의 어떤 테스트 코스가 있는데 뭐 험로 그다음에 무슨 어떤 뭐 도화 뭐 이런 5가지의 어떤 SUV가 갖춰야 할 어떤 오프로드로서의 능력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 5가지 시험을 이렇게 통과한 차량 아마 체로키나 그랜드 체로키는 이게 없을 겁니다. 왜냐? 통과를 못할 거니까요. 당연히 뭐 차체도 낮고 도시명 SUV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랭글러 언리미티드 모델에는 트레일레이티드의 어떤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프로드를 잘 갈 수 있는 차라는 뜻이죠. 그 아래 랭글러 JK 이렇게 해서 적혀 있군요. 배지들이 엠블렘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두텁게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그냥 군용차하고 비슷합니다. 과거에 뭐 참 간단하죠. 툭 들어서 뭐 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문짝도 아마 그렇게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사 키가 단단하게 돼 있고요. 문 한번 열어보면 간단합니다. 군용 과거에 우리 많이 보던 군용집에 어떤 그 탄탄한 철판으로 되어 있는 통소리를 하지만 문짝입니다. 도우고요. 여기 대형의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고 뒷문짝 자, 뭐 꽤 넓습니다. 꽤 넓고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다. 레그룸이 꽤 됩니다. 나중에 타보시면 알겠지만 레그룸이 꽤 되고요. 이렇게 타시겠죠? 이걸 짚고 뭐 키 크신 분들이 그냥 올라탈 수 있는 다리를 짚고 당기면서 타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대에다가 바에다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다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이 있는 걸 갖다가 뭐 가드로 감았고 거기에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대형의 이 개폐 손잡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요거 뭐
이 철제군요. 자, 주구죠. 여기 아마 키를 꼽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멋있죠. 자, 이 전통적인 디자인 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열립니다. 예, 간단하게 열리고요. 자, 그러면 짐을 실을 때 이건 어떻게 하나?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런 문이 개방이 되고요. 여기는 뭐 올 레드라고 쓰여 있는데 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물이 들어가거나 해도 괜찮다라는 걸 갖다가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직류 12V C가 잭이 있고요. 네, 안에는 이렇게 아주 단단한 롤 케이지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런 그 케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두드려 보시면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그래서 이런 그 루프도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를 다 열면 뗄 수 있고요. 뭐 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아예 뭐 떼서 게라지에 집에 창고에 넣어놔야 되겠죠. 닫을 때도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더군요. 이런 디자인 참 개인적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참 이런 거에 이렇게 잘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꽤 여기 뭐 철판이지만 나름대로 여기 만져보시면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자, 보네트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주차해놓고 해놓을 때 사람들이 막 보니트를 열고 훼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체결하는 장치도 판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탈깍 제끼면 되는데 그런 장치는 없고요. 요거 그냥 고리를 이렇게 제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갈고리를. 예. 그리고 자, 받침대를 이게 많이 튀어나와서 이건 아마 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것 보니까 보행자와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아마 보행자의 상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차가 이제 최근에 아마 강도 뭐 건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물이 막 튀어 올랐는데요. 엔진룸은 뭐 나름대로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V6 284마력짜리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세로로,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로 지금 이제 누워 있군요. 우리 흔히 이제 후륜구동차처럼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도시명 SUV, 전륜 기반 구동의 SUV들은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과거 어떤 그 미국 차에 비해서는 아주 뭐 잘 정리된 엔진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냥 정말 심플한 거죠. 이건 뭐 제가 뭐 두드려서라도 뭐 하나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고장 나면 자, 이렇게 돼 있군요. 엔진은 회전은 참 좋습니다. 이게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건데요. 에어컨 컴프레셔 소리를 빼면 엔진의 질감은,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부분은 공기 흡입구입니다. 저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는 그 공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이 있느냐? 이 차가 개천이나 뭐 강 같은 것도 도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으면 물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 흡입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배기구도 사실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아마 배기구는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군용 차량들 보면 공기 흡입구가 천장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닫겠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고, 자, 키가 작아서, 이건 참 닫히는 거 아니죠, 이렇다고. 이게 버릇이 돼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제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제낍니다. 그리고 저 머플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를 보시면 이 차 여기 머플러가 있는데요. 사실은 머플러는 엔진만 돌아가면 뭐 머플러 위치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머플러는 엔진만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물속에 담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머플러 위치는 뭐 그렇게 높게 있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공기 흡입구,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그 흡입구는 높은 데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차는 바퀴 훨씬 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까지 이제 도화가 팬더까지는 최소한 그 팬더 높이까지는 도화가 가능하다고 보겠죠. 자, SUV의 상징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집 랭글러. 그 중에서도 포드 모델입니다. 포드 모델 언리미티드 JK 에디션을 타고 도심 도로와 이런 거친 길도 좀 달려봤습니다. 지금 아주 나들이하기 좋은 야외로 또 달려나갈 그런 어떤 계절이 오는데요. 도심에서든 야외에서든 랭글러 언리미티드 모델 한 대면 4인 가족을 태우고 충분히 야외로 강으로 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랭글러 언리미티드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JK 에디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